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오늘도 장기요양과 관련된 속보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사 타이틀 좀 보면요.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원 폐지된다. 내년 1분기 시행 후 재논의한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2주 전에 업로드해드렸던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단에 있죠. 어쨌든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의 수준은 최대한 수급자 가족분들이나 일반 종사자분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관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관리자분들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장교양기관에서는 인력 추가 배치 가산제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입소 어르신 숫자 대비해서 10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를 해도 그 기관은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갑작스런 인력의 이탈이나 갑작스럽게 입소 어르신이 늘어나거나 하는 그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를 지켜주고 어르신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1명 내지 2명 혹은 그 이상의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르신이나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인력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더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공단에서는 이렇게 유비무환의 개념으로 인력을 더 추가적으로 채용해서 배치하는 기관에다가 오늘의 주제인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금액은 인건비의 100%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대략 70에서 80% 정도를 공단이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20-30% 정도는 시설의 대표가 감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요양보호사를 더 배치하게 되면 대략 50만원 정도를 운영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출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더 쉽고요. 인력 추가 배치 가산제도가 가장 필요한 직종이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이것은 요양원이든 주간보호센터이든 장기요양기관이라면 너무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서 기사의 타이틀에도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원 제도를 폐지한다고 쓰여져 있는 거죠. 이렇게나 중요한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제도를 이제 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부터 폐지하겠다는 논의를 했었는데 바로 그 논의 소식이 2주 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의 내용이었고요. 그 논의의 결론이 결국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런 소식이 바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현장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협회나 원장님들, 기타 운영자분들이 즉각적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노인복지중앙회 회장님도 이런 공단의 대책 없는 일방적인 방침에 대해 쓴소리를 하셨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자 공단은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제도를 3개월간 폐지해보고 추후 재논의하겠다는 것으로 잠시 보류를 해둔 겁니다. 공단이 한 발 물러섰다고 볼 수도 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유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다양한 상황 때문에 이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기관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장기요양 급여를 삭감당하거나 각종 제재를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운영상 타격이 큰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관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더불어 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어르신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사고 위험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의 노동의 강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이 인력 배치 기준에 맞춰서 인력을 배치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요양보호사 구인이 정말 쉽게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구인에 정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한다고 지금 무척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요양보호사 급여를 많이 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는 원장님들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것이냐 라고 묻고 싶으시다면 상단의 영상에서 11분 30초부터 시청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약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서 휴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기관은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구인 공고를 올려서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양원 요양보호사 구인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시골이나 지방은 더 어렵죠. 그렇게 사람 구인이 안 되면 결국 기관은 공단으로부터 감산을 당하게 되고 기관 운영은 더욱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산을 피하기 위해서 기관은 요양보호사를 권고사직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래도록 근무하려고 했던 요양보호사를 계약기간 만료로 바로 잘라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안 돼! 당연히 종사자들은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만약 지금과 같이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제도가 존재한다면 기관에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풍부하게 배치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갑작스럽게 이렇게 인력이 이탈하더라도 감산이 없기 때문에 기관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요양보호사를 구인할 수 있고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들도 업무의 강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수급자 어르신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는 한 가지 예시만 들어드린 것이고요. 기관 운영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럽게 어르신들이 연달아 돌아가시기도 하고 반대로 갑자기 많은 인원이 입소하기도 합니다. 직원이 갑자기 다쳐서 산재 휴가를 들어가기도 하고 병가로 한 달 이상 쉴 수도 있고요. 개인적 이유로 예고 없이 자진 퇴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변수에서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제도인데요.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공단은 왜 이렇게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인력 배치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기관에 공단은 감산을 해버림으로써 결국 공단이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말도 안 되는 현지 조사를 통해서 공단은 기관에 많은 피해를 입혀왔죠. 요양보호사가 빨랫감 하나 빨았다고 환수하고 주간보호센터장이 어르신들께 맛있는 밥을 제공하기 위해 밥을 씻어 앉혔다고 해서 거액을 환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내부에서는 수십억씩 횡령하고 그걸 또 한 명이 한 것도 아니고 조력자가 내부에 있었다고 하죠. 이런 횡령 사건이 한두 건도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사라진 돈이 수십억이 넘는데 당연히 찾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현지 조사로 기관 운영을 어렵게 하더니 이렇게 허술하게 방만하게 장기요양 재정을 관리하면서 이제는 기관, 수급자와 가족 그리고 종사자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제도까지 폐지하겠다? 결국 공단은 이를 폐지함으로써 기관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배치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기관들의 삭감을 유도하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모두가 불리해지고 오직 건보공단만 배불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아주 안정적이라고 하죠. 차라리 이런 탁상공론 내세우지 마시고요. 요양보호사 임금 인상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 빨리 개선해주세요. 저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제발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현지 조사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인적 사견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건강보험공단의 정책 결정은 장기요양과 관련된 많은 분들에게 전혀 득이 될 게 없는 문제가 많은 정책입니다. 국민들도 이런 공단의 현장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반대의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